안녕하세요. 서병익입니다. 오늘은 콘덴서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콘덴서는 회로 내에 중첩되어 있는 직류와 교류 중에서 교류 성분만 선택적으로 다음 단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 성분만 다음 단으로 넘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콘덴서의 구조는 두 개의 전극이 마주보는 형상입니다. 이 전극에 각각 리드선을 부착을 하고 거기에 직류를 연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콘덴서에 직류를 연결하면 이 콘덴서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순식간에 전기가 흐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도립 전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러시 커런트라고 하죠. 어찌됐든 급작스럽게 전기가 흘러서 이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흐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류적으로 분명히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류는 직류의 컨덴서를 연결하면 1회에 한해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른다. 얼마만큼 흐를까는 이 콘덴서의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콘덴서의 용량이 크다면 흐르는 시간은 조금 길어질 것이고 콘덴서의 용량이 작으면 흐르는 시간 짧아질 것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배터리를 빼고 그 자리에 교류를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터리 즉 DC는 한 번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엔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되면서 흐르는 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류 성분에서 플러스가 인가가 되면 즉시 도립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지만 빈 공간이 바로 채워지게 되면 흐르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교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파형이 바뀌게 되면 이번에는 이 안에 충전되어 있던 플러스 성질을 띤 전하는 방전이 되고 방전되면서 만들어진 이 빈 공간에 마이너스 성분을 띤 전하가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충전되어 있던 것이 방전이 되고 그 빈 공간을 마이너스가 채웠으니 플러스 성분은 넘어간 겁니다. 다음 단으로. 그런데 이때 다시 마이너스가 소멸이 되고 플러스 성분이 인가가 되면 똑같이 마이너스 성질을 띤 그 전하는 방전이 되고 다시 플러스 전기가 순식간에 흘러서 다시 채우게 되죠.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교류이기 때문에 이 콘덴서 내부에서는 충전과 방전이 교차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만 통과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직류든 또는 교류든 이 빈 공간을 가진 콘덴서에 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도립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가 있는데 이 전압보다 이 전류가 먼저 순식간에 앞서서 충전이 된 거죠. 이 상태를 위상이 90도 앞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순식간에 이 전기가 채우기 위해서 흐른 이 전류가
위상이 90도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사를 통과하는 교류 전류는 위상이 90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로를 설계할 때는 매우 중요한데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디바이딩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닛을 결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상이 바뀌면 소리가 뭐 중첩이 되든지 감쇄가 되든지 하기 때문에 위상을 잘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 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콘덴서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코일과 콘덴서를 조합할 때는 코일은 위상이 90도 앞서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콘덴서는 교류가 통과되는데 통과되는 원리는 전하의 충방전이 콘덴서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고 또 콘덴서로 흐르는 교류 전류의 위상은 90도 앞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뭐 거의 콘덴서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콘덴서가 용량을 키우려면, 그러니까 콘덴서의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이 면적을 넓게 하거나 이 전극을 아주 가까이 하면 콘덴서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면적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또 무한정 이렇게 가깝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유전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개의 전극의 전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모아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를 유전체라고 하고 콘덴사의 성능은 어떤 유전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어떤 유전체를 사용했는지가 그 콘덴서의 혁명입니다. 만약에 기름 먹인 종이를 유전체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콘덴서의 이름은 페이퍼 오일 콘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니까 당연히 종이만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줄여서 페이퍼 콘덴사라고 합니다. 이 페이퍼 콘덴사는 전자회로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즉 진공관을 사용한 증폭회로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콘덴사입니다. 원리는 알루미늄 호일 2장에 각각의 전극을 붙이고 기름 먹인 종이를 그 사이에 놓고 돌돌 말아서 파라핀으로 밀봉한 구조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죠. 따라서 가장 먼저 사용된 콘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콘덴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단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경련 변화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먹인 종이를 유전체로 하고 파라핀으로 밀봉해 놓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기름 성분이 날아가고 유전체의 작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용량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몇 년 사이에 그렇다는 건 아닌데 10여 년 지나면 거의 100% 용량이 그 정도로 줄어집니다. 따라서 빈티지 기기에 처음 사용된 것이 페이퍼 오일 콘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빈티지 기기들 사용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페이퍼 오일 콘덴서는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니아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죠.
그 부품을 교체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원래 설계할 때 사용했던 그 용량보다 10분의 1이 줄어져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동작할까요? 저음이 제대로 안 납니다. 왜 콘덴서의 용량이 줄어지면 저음이 안 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래된 페이퍼 콘덴서는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경련 변화가 크게 발생한 이 콘덴서를 그냥 사용했을까요? 그렇다면 기술인이 아니죠. 개선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는가? 깡통에다 페이퍼 오일 콘덴서를 깡통에다 넣고 그 안에 오일을 가득 채워서 콘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보게 되는 캔 타입의 오일 콘덴서입니다. 페이퍼 오일 콘덴서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일 콘덴서나 내부 구조는 똑같은데 파라핀으로 밀봉했는가? 아니면 오일이 가득 담긴 오일 깡통에 밀봉했는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오일이 가득 담긴 캔에 콘덴서를 넣고 밀봉을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월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경련 변화는 발생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캔 타입의 콘덴서는 수명이 대단히 깁니다. 그 수명이 길다는 뜻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용량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빈티지 기기라도 캔 타입의 오일 콘덴서를 사용한 콘덴서는 굳이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독일 램프 계열에서 캔 타입의 오일 콘덴서를 많이 사용했고 또 미국 제품 중에서는 많은 제품들이 파라핀으로 밀봉한 페이퍼 오일 콘덴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우후죽순으로 창립된 무수한 전자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은 거의 100% 페이퍼 오일 콘덴서나 마일라 콘덴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마일라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라 콘덴서는 필름하고 그 유전체를 마일라라고 하는 유전체를 결합을 해서 돌돌 말아서 완성한 콘덴서입니다. 이 콘덴서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이름에 오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콘덴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콘덴서를 사이에 두고 유전체를 사용하고 돌돌 말아서 만드는 것이 콘덴서라고 했습니다. 마일라 콘덴서도 역시 유전체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전극을 내고 돌돌 말아서 만드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라 콘덴서는 자기 회복 작용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개의 전극이 어떤 상황에서 두 개의 전극이 쇼트가 났다. 단락이 났을 때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 유전체가 다시 형상을 유지합니다. 두 개의 전극이 달라붙지 않고. 그래서 이 콘덴서는 자기 회복 작용이 있다 해서 좀 안전한 콘덴서 축에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디오 회로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마일라 콘덴서인데 미국에서 만드는 그 회사 중에 오렌지 드롭이라는 콘덴서 있습니다. 이 콘덴서도 똑같은 마일라 콘덴서인데
이 오렌지 드롭을 예전에 그 60년대에 그 많이 만들어진 그 전자 회사 중에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또 모양이 독특하고 오렌지색이고 해서 이거를 쓰면 소리 좋아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티지 기기에 두루두루 사용이 됐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요즘에 많은 분들은 마일라 콘덴서를 커플링 콘덴서라고 대접해 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양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체로 세라믹을 사용하는 콘덴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체의 이름이 그대로 정해진다고 그랬죠. 세라믹을 유전체로 사용하는 콘덴서는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 개의 편편한 전극 구조의 그 사이에 세라믹이라는 유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라믹 콘덴서는 고주파 특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모양은 안 예쁩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구조가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믹 콘덴서를 오디오 기기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디오 기기에 사용이 돼도 전원부나 또는 바이패스 콘덴서의 보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주파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를 접지를 흘려 보내야 되겠다. 나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회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없애버려야지 할 때 고주파 바이패스 용도로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 세라믹 콘덴서는 라디오나 아주 높은 주파수를 취급하는 그런 기기에는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오디오 기기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카라고 하는 천연 물질을 유전체로 사용하는 콘덴서도 있습니다. 이 콘덴서의 특징은 열 안정성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쪽에 온도 계수를 갖기도 하고 마이너스 온도 계수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열 보상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마이카 콘덴서는 천연 소재인 마이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운모입니다. 운모. 이 운모 콘덴서는 열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또 콘덴서를 만들 때 정확한 용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라믹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회로에 쓰이는데 이퀄라이저 회로의 시정수 회로라든가 이렇게 정밀한 용량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이 마이카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이 전해 콘덴서는 전해 물질을 두 개의 알루미늄 방막 사이에 넣고 돌돌 말아 만드는 콘덴서인데 용량이 엄청 큽니다. 따라서 이 콘덴서는 전원 회로에 주로 사용합니다. 교류를 다이오드나 정류관을 통해서 맥류로 만든 후에 이 맥류를 그대로 증폭 회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우웅 하는 험이 매우 크게 들리겠죠. 따라서 배터리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DC를 만드는 것이 좋은 앰프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전원 회로에 큰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입니다.
이 전해 콘덴서가 큰 용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두 개의 전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용량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학작용에 의한 이 피막 형성을 통해서 콘덴서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거죠. 화학적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이기 때문에 큰 용량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이 화학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만든 이 피막 성분 때문에 쉽게 이 절연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언제 무너지는가? 원래 정해진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사용할 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성이 바뀔 때, 이때 순식간에 절연이 무너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콘덴서가 있는데, 요즘 커플링 콘덴서로 주로 사용하는, 즉 이 시대 최고의 유전체다라고 평가받는 콘덴서는 폴리프로필렌 메탈라이즈드 필름 콘덴서입니다. 물론 이게 요즘 가장 좋은 콘덴서라고 하니까 각 제조사마다 만들겠죠. 같은 걸 만들더라도 우리는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콘덴서를 제작하는 데의 특수공법, 이 특수공법은 코일을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콘덴서가 끝나고 바로 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처 끝나지 않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콘덴서와 코일의 동작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콘덴서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충방전이 느리게 나타나니 적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코일은 오히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못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항값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주파수가 낮아져서 결국은 직류가 되면 그때는 아주 원활하게 제일 잘 흐릅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항값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주파수가 매우 높아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못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러니 콘덴서의 작용과 코일의 작용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의 동작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콘덴서의 작용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콘덴서를 통해서 교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의 충방전을 이용해서 흐른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르게 교체되면 교체될수록 충방전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저항값이 작아진다.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점점 더 잘 흐른다. 반면에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직류에 가까워지는 것이니 저항값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콘덴서로 흐르는 교류 전류는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라는 내용. 또 하나는 콘덴서의 용량은 유전체를 사용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데, 콘덴서의 성능은 유전체에 의해서 정해져 버린다. 따라서 유전체를 좋은 거를 써야 결과값도 좋다. 그래서 콘덴서의 이름은 어떤 유전체를 사용했는지가 정해지는 유전체를 대표로 해서 콘덴서의 이름을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항은 만드는 제조 방식에 의해서 저항 이름이 정해집니다. 재밌죠? 콘덴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기도 하려니와 정기적인 내용이어서 쉽게 이해 안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 오늘 얘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콘덴서는 교류를 통과시키는구나. 그런데 직류는 통과 못 시킨다고 하는구나. 요 정도 기억하신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